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NBA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개막전이 2경기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NBA 시즌에는 정규 저녁 방송은 보통 이제 7시 반쯤에 진행을 할 거고요. 아침에도 이제 오전 7시에 숲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친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수치적으로 좀 보여드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많이들 답변을 드리고 하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저녁 방송이나 아침 방송 둘 다 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클라호마 대 휴스턴, 작년에 둘 다 좀 높은 순위에 있던 팀들이고, 오클라호마는 파이널 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휴스턴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못 미치는 활약으로 덴버한테 밀려났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보이는 거는 오클라호마 쪽에서 제이덥이라는 본인들의 뭐 3, 4번 자원으로 꽤나 스코링을 해줄 수 있고 공수 겸장이다, 이런 친구가 결장을 하는 모습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이제 벤블릿이 좀 장기 부상을 끊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클라호마는 근데 제이덥 결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제 투빅 라인업을 쓰면 되고, 제이덥이 없을 때 뭐 도르트라든지 카루소라든지 뭐 에런 위긴스, 아제이 위체, 이런 애들이 공격적인 부분으로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저는 올 시즌도 되게 좀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수 어느 하나 약점이 없었는데, 작년보다 사실 성적은 좀 찍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작년에 워낙에 좀 이제 홈에서도 오클라호마 프랜차이즈 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거였었고, 68승도 정말 안 나오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 작년보다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성적은 낮출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 시즌도 전력 자체는 굉장히 강한 우승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휴스턴은 지금 이제 벤블릿이 없어가지고 이 포인트 가드가 확실히 좀 사라졌잖아요. 아멘 탐슨도 얘는 일단 뭐 슛은 없고 리딩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높게 받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뭐 리드 셰퍼드 같은 작년에 뭐 3픽으로 뽑혔던 이런 친구들을 써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휴스턴은 지금 이제 3빅 라인업을 우선시하겠다, 여기다가 듀란트를 이번에 세우고 아멘 탐슨을 뭐 수비적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휴스턴 이 빅3 라인업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스티브 아담스, 알파네 센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빅으로 분류된 선수들 3명이 이렇게 라인업에 있었을 때 얘네들이 어땠냐, 이런 건데요. 3명의 선수가 모두 다 코트 위에 있을 때는 뭐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은 플러스 41.0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플러스 수치가 발견이 되더라. 다른 여러가지 뭐 라인업 중에서도 이게 제일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오펜시브 레이팅은 130으로 상당히 높고요. 근데 수비가 89.20으로 얘네들이 코트 위에 있을 때는 뭐 대충 한 89.2점 정도 실점을 한다. 얼추 그냥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된다. 특히나 이제 후반기 때 아담스를 선발로 많이 쓰면서 이 투빅이 여기다가 뭐 자바리까지 해서 투빅에다가 더다가 뭐 3빅, 이 라인업이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도 휴스턴은 일단은 이 3빅을 좀 주무기로 삼을 것 같다. 그리고 벤블릿의 빈자리를 어떻게 떼놓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단순하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벤블릿이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어땠냐 보니까, 여기는 넷 레이팅 상으로 한 3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 공격으로도 한 2.5점가량 차이가 나고, 수비는 별 차이는 없지만은 어쨌든 없을 때가 조금 더 실점이 많았던 것들, 이래서 한 3점가량 벤블릿이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말 그대로 그날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중간에 경기를 출전을 했음에도 벤치에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날 출전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아예 벤블릿이 그날 결장을 했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뭐 비슷하게 찍힙니다. 공격면에서는 1.5점가량 손해, 수비적으로도 1.6점가량 손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난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3점가량은 팀의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젊은 팀의 뭐 리더였다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좀 역할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작년에 휴스턴이 이제 벤블릿이 빠졌던 기간이 한 10경기 연속으로 되는 정도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휴스턴의 성적은 좋지가 못했었다. 팀에 좀 갈피를 못 잡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잡아가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오클라호마도 아까 제가 제이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이덥도 비슷한 순서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상으로는 제이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오히려 없을 때가 7점가량 좋아지는 게 보인다. 공격에서 4점, 뭐 수비적으로도 3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다. 제이덥이 사실 뭐 있고 없고가 오히려 없을 때가 오클라호마가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제이덥이 아예 결장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차이가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이덥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득점은 거의 한 5점가량 빠졌다. 근데 오히려 수비 쪽에서 메워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플러스 8.4점 정도로. 제이덥이 없는 경기에서는 실점이 거의 뭐 한 8점가량 줄었다, 뭐 이런 계산도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가장 좀 돋보이는 거는 제이덥이 없는 날에는 언더 쪽으로 13.2점가량이나 더 썼었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 선수 모두 다 제이더비나 벤블리나 지난 시즌에 거의 한 10경기가량 이상 결장을 해가지고 표본도 나름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그래서 특정 선수의 좀 출전이나 결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올 시즌에는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맞대결 같은 것도 살펴볼 텐데, 작년에는 양팀이 5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홈승이 떴거든요. 3대2였는데 둘 다 이제 좀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휴스턴이 작년에 이제 강력한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자유투 시도 횟수가 아주 많은 팀이었는데 사실 성공률은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두 팀이 만났던 5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51개의 자유투가 불렸다. 대충 이거에 한 70%만 들어왔다 생각을 해도 35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양 팀의 승부에서는 많은 파울과 자유투가 많이 불렸던 것들. 그리고 휴스턴은 원래 오클라호마 약점은 이제 높이였는데 하텐슈타인으로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휴스턴은 전체 오펜시브 리바운드에서 1등을 달린 기간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휴스턴은 오클라호마의 맞대결 5번 모두 다 공격 리바운드를 14개 이상을 따냈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될 만큼 여기다 더더욱 뭐 3빅을 쓰기도 하고 휴스턴이 높이에서는 압살을 할 것이다. 그런 계산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여기다 뭐 탈이 있으니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 휴스턴이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더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얘네들이 작년에 또 스틸 같은 것들, 상대의 앞선 압박이 리그에서 최고였다. 여기 뭐 스가도 나름대로 스틸을 잘하는 선수고, 케이스 월라스나 도르트는 말할 것도 없고, 카루소라든지 이런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휴스턴이 안 그래도 지금 핸들러가 없는데 핸들러 압박을 더 치열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휴스턴이 이렇게 좀 핸들러가 없는 점,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반대로 높이 싸움에서 약간은 좀 처진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227.5라는 기준점은 아까 말했던 뭐 자유투도 그렇고 작년에 맞대결에서는 227.5 기준으로 5번 중에 4번이나 오바가 떴거든요. 양팀이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봤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언더가 나왔던 경우는 111대 96이고 이날은 뭐 양팀이 좀 뭐 자유투 같은 거나 야투나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날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 227은 훌쩍 넘는 오바였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클라호마는 또 이제 홈발, 작년에 오클라호마의 홈 기록이 아마 35승 6패인가 그래요? 36승 5패인가? 하여튼 그게 오클라호마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이제 높은 승수였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 원정까지 잘해가지고 그냥 68승이라는 승수 자체가 NBA 역사에서도 얼마 없는 그런 승수였는데 그만큼 오클라호마가 작년에 대단했던 소리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경기의 쟁점이라고 하면은 휴스턴은 무기가 높이고 오클라호마는 휴스턴에 부족한 이런 핸들러를 압박하는 능력들, 그런 것일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분명 휴스턴이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높이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맞대결상으로도 오클라호마가 그런 거에서 고전하는 것들이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안 그래도 휴스턴이 이 3빅을 쓴다는 거, 이걸로 사실 수비가 굉장히 잘 됐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언더오버가 조금 무섭기는 해요. 저는 휴스턴이 프렌에다가 오바 생각하고 있는데 양팀이 작년에 맞대결 봤을 때 사실은 홈팀이 전부 다 이겼고 이길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이긴 경기들이 많았다. 어느 한쪽이 확 가져가는 경기들이 많았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프렌이나 이렇게 좀 오바 쪽으로 보는 것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제 계산은 휴스턴의 프렌에다가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뭐 지켜봐야겠지만 휴스턴이 당장에 벤블릿이 없는 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도 또 벤치도 세거든요. 작년에 그런 분도 많이 보여줬었고 막 한데 저는 개막전은 한번 휴스턴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 프리시즌인데요. 휴스턴에 이제 5명의 선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아멘 탐슨, 셰퍼드, 센군, 타리 이슨, 이런 애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게 전부 다 슬래시텔 라인이에요. 야투율, 3점 슛, 자유투 이렇게인데 유로바스켓 때도 자유투가 엄청 개선이 돼가지고 센군이 작년에 안 좋은 날에는 자유투를 50%도 못 넣은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한다면은 그거조차 휴스턴한테는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원래부터 골밑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자유투를 많이 맞는 선수인데 자유투가 개선된 것도 상당히 커 보이기도 하고, 뭐 선수 전부 다 어린 애들인데 이번 프리시즌에도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스가도 이번 프리시즌에서 많이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은 경기당 뭐 한 20분도 안 뛰었지만은 점수 뽑은 거나 여러 가지 상으로 뭐 야투율도 아주 훌륭했었고 3점도 곧잘 넣었고 트루 슈팅 퍼센트 효율이 엄청나게 높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오늘 경기는 한번 휴스턴 쪽으로, 사실 뭐 큰 분석은 없어요. 저도 좀 더 앞으로 올 시즌을 좀 지켜봐야 되고, 일단 내가 받은 인상 자체는 작년에 일단 되게 치열했던 것들, 그리고 맞대결상은 오바가 많았다는 것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오클라호마에 이렇게 좀 높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휴스턴한테 카운터를 맞았던 거, 반대로 휴스턴은 핸들러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클의 전방 압박이 센데 거기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시작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레이커스 대 골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또 인기 팀들끼리 붙는 셈인데요. 자, 일단 레이커스가 이제 뭐 르브론이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결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르브론이 없는 거, 이게 일단은 좀 크게 다가온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 활용해 봤을 때, 자, 르브론이 있고 없고, 여기 보면은 르브론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오히려 좋았다. 거의 한 뭐 6점 한 3점 정도 이렇게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르브론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오펜시브 레이팅 그거는 별로 뭐 차이가 크게 없었는데, 르브론이 없을 때 수비가 거의 한 6점가량 잘 냈다. 르브론이 있으나 없으나 팀이 이득 본 부분이 오히려 없었을 때 많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르브론이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적으로 114점가량 점수가 터졌다. 근데 르브론이 없어지니까 점수가 거의 한 5점가량 빠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자료에서는 이 공격 생산성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르브론이 이렇게 아예 빠져버리면은 한 5점가량 손실이 있다. 그리고 수비도 아까는 뭐 르브론이 없으니까 한 6점가량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안 납니다. 따지고 봤을 때 르브론이 아예 빠져버리면은 레이커스는 4.4점가량 손해를 본다. 그리고 약간 언더로 가는 모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레이커스는 또 이제 돈치치가 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레이커스의 이제 돈치치와 르브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인데, 두 선수 모두 다 공을 소유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센 선수들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리브스도 있기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돈치치는 뛰고 르브론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코트 위에 있었을 때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는데, 르브론은 없고 돈치치만 있을 때를 보니까 거의 뭐 한 플러스 16점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수비 관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공격도 다른 것보다도 평균적으로 거의 한 5점 이상, 6점 이상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인다. 르브론은 없고 돈치치가 있는, 내일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년에 레이커스의 플레이가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돈치치랑 이제 또 그 잭슨 헤이즈 같은 빅맨이 아주 찰떡이었잖아요. 올 시즌에 이제 에이튼을 영입을 해가지고, 에이튼은 작년에 보면은 좀 이제 컨디션이 올라온 시기가 있었고 그때 또 포트랜드가 잘 나갔는데, 이론상으로는 글쎄 에이튼이 막 수비가 엄청 좋다거나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를 못한다, 그런 건 있지만은 이론상으로는 레이커스한테 꽤나 잘 맞는 조각이거든요. 뛸 수 있고 뭐 리바운드 사수 같은 거 괜찮게 해주고 슈터치도 나름대로 조금은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건강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아마 이제 돈치치를 제가 3번에다가 놨습니다만은 아마 메인 핸들러는 돈치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리브스나 빈센트가 수비적으로나 이제 외곽, 근데 사실 리브스는 수비적인 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외곽 자원으로서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번에다가 하치무라. 사실 하치무라가 이제 생긴 것보다는 운동 능력이 막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몸빵이 좋다거나 이런 선수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역시나 하치무라도 외곽 슛을 쏠 수가 있으니까 로맨더스의 활약, 돈치치가 어그로 끌고 이제 골문으로 쇄도해가지고 받아먹는 역할, 뭐 그런 것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치치 플레이 메이킹에 수혜를 보는 선수들, 이런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이즈적으로 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돈치치가 지금 이제 좀 살도 많이 빼고 올 시즌 준비를 굉장히 좀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건 실제 경기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로바스켓에서는 거의 MVP급 활약을 했다, 뭐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스 얘기를 해보면은, 자, 커리, 포잼스키, 버틀러, 그린, 호포드. 이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일단 호포드가 영입이 된 점이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뭐 트잭대를 쓴다든지 5번 자리에 그린을 쓰는 날들도 많았지만 정통 센터를 놓기도 했었어요. 일단은 호포드를 놨다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골스는 클리퍼스랑 같이 리그에서 이제 그 선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그런 팀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버틀러도 조금 건강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 커리나 그린은 백투백일 때 빠지는 경우가 많다든지, 여기다가 호포드까지. 호포드는 뉴스를 보니까 올 시즌 이제 백투백 경기는 둘 다 출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미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골스가 뭐 개막전이니까 풀핏이라고 한들 올 시즌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가기에는, 나는 뭐 나이도 너무 많고 그 뭐 이런 건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 날도 많을 것이다, 백투백일 때 약할 수가 있다, 그거를 뭐 포지엠스키라든지 무디, 뭐 쿠민가 이런 애들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작년에도 골스가 원래 이제 홈발이 되게 좀 유명한데, 작년에는 골스가 홈발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았었고 플레이오프 진출해가지고 2라운드까지 갔잖아요. 일단 올라가면은 잘한다. 근데 정규 시즌 내내 이런 좋은 모습을 쭉 이어갈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반대로 레이커스는 작년에 홈에서는 31승 10패,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맞대이거 상으로는 점수 같은 것들은 그냥 얼추 비슷하게 터졌었는데, 어느 한쪽이 그냥 아예 분위기를 확 주도하는 그런 뭐 가비지 게임은 거의 뭐 없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치열하게 붙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뭐 라스트 샷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홈보다는 이제 원정승이 4경기 중에 3번이나 나왔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좀 여기도 역시나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없는 구간 동안 어떤 모습일 거냐, 그걸 일단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였던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로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뭐 그런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르브론이 돌아왔을 때 그때 또 레이커스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제 뭐 르브론이 좀 갖고 있는 페이롤 같은 것들 연봉의 이런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레이커스의 약간은 좀 이제 벤치가 약간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은 골스도 벤치에 쿠민가가 있긴 하지만 두 팀 다 뭐 사정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개막전만큼은 저는 레이커스가 이거를 홈에서도 역배를 받았다? 난 돈치치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사실 골스를 그렇게 높이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레이커스를 조금 더 이제 위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는 작년에도 이제 커리의 상태, 커리가 뭐 출전하는 경기와 출전하지 않는 경기의 차이도 심했었고 커리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수비적으로는 보탬이 안 되는데 슛 기복이 좀 셌다. 당장에 내일 커리의 슛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즌 중간에 이제 버틀러가 영입되고 나서 버틀러가 그런 부분을 좀 채워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갔거든요. 버틀러도 딱 이제 영입되고 나서 한 3-4경기 정도 잘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단물이 빠졌다든지 효율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 팀에서 골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그린을 위주로 한 수비력. 그린이 경기만 뛰기만 하면은 일단은 수비가 안정화가 된다. 여기다 호포드까지 있잖아요. 호포드도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여가지고 아마 골스는 일단은 수비적인 부분들은 확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레이커스는 사실 수비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가 약간 좀 오바팀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작년 얘네들의 맞대결이나 골스가 저는 좀 언더팀의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더 늙어지기도 했고 템포가 빠를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의 프렌이나 뭐 언더 그런 쪽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네요. 저도 이제 느바가 개막해가지고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치적인 부분들 자료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제 이제 좀 생각만 좀 담아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